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었었고, 오늘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냐면, 이름이 항등식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항등식. 자, 여러분 그 중학교 3학년 때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개를 시키래. 그래서 x-y하고 x 플러스 2y를 갖다 전개시킨 게 있잖아.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 제곱이 된대. 그렇게 전개된다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전개시킨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곱셈 공식 아니까 잘 갖다가 전개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쌤 말을 한번 들어봐.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산해야 될 게 여기 있는 a랑 b랑 c랑 세 개를 갖다 더한 게 뭐가 되는지 구해야 되는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어보고 y에다 1을 갖다 집어넣어볼 거야.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될 거냐면 맨 처음에 있는 게 1 빼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더하기 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오른쪽 우변에서 보니까 x제곱이니까 a, xy니까 1이니까 b, cy 제곱이니까 c.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야? 0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전개를 안 시켰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한 거야. 원래 문제의 의도는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해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더하는 게 문제의 의도이긴 했겠지.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렇게 풀어도 되겠니?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지. 조건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배우는 게 그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의 항이 뭘까? 항? 미리 말할게요. 항상이라는 뜻이야, 항상. 등식은 뭐야, 등식?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0 곱하기 x가 0이다. 이게 x에다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관계가 있어, 없어? 무조건 같겠지. 왜냐면은 좌변은 무조건 0이고 우변도 무조건 0이니까. 그런 게 항등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등식은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항등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푸시는 이런 뭐 방정식들이요. 2x-1이 3이다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2x가 4죠. 양변 2로 나누면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죠. 맞습니까? 이런 거는요. 항등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방정식은 뭐냐면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그 등식이 참이 되게 만들어준 x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 항등식은 뭐라고?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항등식인데 그 항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아예 모양이 똑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1번에 보니까 문제가 항등식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a 곱하기 3x-y 그 다음에 b 곱하기 x 더하기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10x 더하기 y 더하기 c입니다 하는 식이 있어. 근데 밑줄을 지금 동그라미 쳐줄 때 어디냐면 그것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하고 y에다 뭘 갖다 집어넣던지 간에 관계가 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좌변을 갖다 전개시켜보면 3ax-ay 플러스 bx 플러스 4by 마이너스 5가 우변이 이제 10x 더하기 y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자, 묶어줍니다. 누굴 기준으로 묶을 거냐면요. x는 x대로 기준을 잡고 y는 y대로 기준을 잡고 상수는 상수대로 기준을 잡아서 묶을 거야.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3a 플러스 b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 더하기 4b 곱하기 y 마이너스 5가 우변에서 보시면 10x 더하기 y 더하기 c로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항등식이 되려면 x 앞에 붙어있는 3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고요? 10이 돼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10x가 있으니까. 두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4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요? 1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5는 뭡니까? c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c값은 이미 마지막에 마이너스 5라고 계산이 되어 있고, 얘랑 얘랑 두 개 갖다가 연립해서 a 값만, b 값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쉽죠?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2번의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a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c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됐대. 그리고 다시 또 동그라미 쳐 어디에다가? 항등식이라는 표현에다가. 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x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걸 갖다가 우변에 있는 거 다 전개시킨 다음에 x제곱이랑 x로 잘 묶어가지고 그 좌변이랑 우변이랑 갖다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귀찮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우리 아까 예를 들었을 때 x하고 y에다가 1을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보자라는 이야기 했었죠. 맞습니까? 왜 집어넣어도 되는 거냐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2를 집어넣어도 3을 집어넣어도 4를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번 문제의 ABC라는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x에다가 1을 한번 갖다 대입해 볼게요. 1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좌변을 계산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고 우변이 이만큼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예요. a 하나 그냥 찾은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b랑 c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스님의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x에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좌변 4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그냥 3이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a가 2니까 2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에요. 다시 말해 b랑 c랑 갖다가 더한 게 1이다 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갖다 집어넣을 거냐면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을 거고 똑같이 3 나오고 a 그 다음에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더하기 c. a가 2니까 2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1이네요. 두 개 연립하면 b랑 c를 또 갖다가 구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번 문제 위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개수비교법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맞습니까? 개수비교법은 뭐냐면 항등식이라면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개수를 비교하는 게 조금 귀찮다면 두 번째, 2번 문제 위쪽에 있는 설명에 보시면은 수치 대입법이라고 있죠. 맞습니까? 적당한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문제에서 예를 들었었던 그 문제 풀이는 그것이 항등식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그 풀이는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의 등식이 자, 동그라미 치세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뭐의 값에 관계없다고?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 자, 1번하고 2번 보시면요. 1번은 문자가 두 개 나왔으니까 x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고 2번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x를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나씩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잖아. 3번 보세요. 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뭐를 기준으로 묶어야 될까? k를 기준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뭐에 관한 항등식이다 혹은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그 문자에 관해서 무조건 묶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3번에 보시면 우선은 2k 플러스 3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1 곱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5y 마이너스 k 이퀄 0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치 x랑 y랑 상수로 잘 나눠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 무조건 k를 기준으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전개시키자. 2kx, 3x,
3ky 마이너스 y 플러스 5y 마이너스 k 이퀄 0 이렇게 표현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k가 있는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k가 있는 것들이 이제 k 빼놓고 묶어주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곱하기 k 그리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가 한 번 더 나오는 게 아니네요. 미안해요. 지금 숫자 잘못 썼다. 미안해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 5k 마이너스 9였네요. 다시 한번 5k 마이너스 9고 그럼 k가 오히려 얘가 묶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5가 되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아까 무조건 성립하는 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잖아. 0 곱하기 x는 0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k 앞에 붙어있는 개수 요 녀석과 뒤쪽에 붙어있는 상수 요 녀석 둘 다 뭐가 돼야 되는 거다? 0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5가 0이니까 2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하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가 0이니까 3x 마이너스 y가 9가 된다라는 두 개를 갖다 연립해서 x값, y값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그 1번 문제인데, 자, 1번 문제에서 보시면 이 식을 갖다 전개시켰을 때의 상황, 그 다음에 앞쪽에 붙어있는 개수들을 모두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x하고 y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었지. 맞아? 그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지금 4번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4번에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5승을 갖다 전개시킨대요. 5번에 갖다 곱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이거 최대 몇 차 나오니? 제곱이 5번 있으니까 몇 차 나와? 10차. 10차 나오는 거야. 엄청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식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10차의 개수가 A10이라고 하겠다. 치자. 그래서 A10 곱하기 X10승 A9 곱하기 X9승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A2X 제곱 A1 X 그 다음에 플러스 A0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지? 전개시킬래? 자, 문제 보세요. 뭐 구하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 했지. 그러니까 개수는 여기 A10, A9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만 갖다 더하면 된다는 거지. 뭐 집어넣는다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4 빼기 3 더하기 1에 5승이니까 지금 좌변이 2의 5승 다시 말해 32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우변이 X에다 1 갖다 집어넣으면 처음에 A10 그 다음에 A9 하고 쭉쭉쭉 가다가 A2, A1, A0 이렇게 갖다 더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A0부터 A10까지 더하는 게 3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다항식이에요. x에다 1만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개수들의 합이 그 값이 무조건. 오케이?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을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조금 더 많이 찾아내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5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착한 어린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검산이요. 착한 청소년도 뭘 해야 됩니까? 검산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x의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눌 겁니다. 나누면 뭐가 생겨? 몫이 생겨. 그 몫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qx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리고 몫이 있고 이걸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근데 그 나머지가 지금 얼마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착한 청소년은 검산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검산해보면은 지금 얘랑 얘를 갖다 곱하고 여기는 요 녀석을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1 갖다 곱한 것에다가 몫인 qx를 갖다 곱하고 마지막에 2x 플러스 1을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것이 x에 관한 뭐가 될 거다? 항등식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은지를 확인해보는 게 검사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식인데 표현을 뭐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나타냈는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다 전개시켜서 표현했는지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x에 관한 항등식에서 개수를 비교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개수 비교법이고 두 번째가 수치 대입법이죠.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개수 비교법을 하려면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qx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전개시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뭘 이용하자?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자. 자, 그러면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을까, 동진아? 또 0. 1은 좋았는데 0은 별로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랑 b를 구해야 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qx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0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 갖다 곱해서 2인데 q0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동진이가 1 얘기했을 때 좋아 라고 얘기한 거야. 왠지 이해돼요? 1을 집어넣으면 q가 날아가잖아. 이해돼?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뒤에 뭘 갖다 곱하던 관계가 없잖아. 그럼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해돼? 어차피 계산해야 될 미지수가 스몰 a하고 스몰 b 두 개니까 조건이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1하고 2를 갖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저기 있는 저 x에 관한 항등식에다가 제일 먼저 x 대신에 1을 한번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이고 우변이 3이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겼을 때 a 더하기 b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는데, x에다 2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우변이 이번엔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끝났네. a, b의 합을 구하라 했지. a, b 합은 처음부터 나왔네. 그냥 2네. 근데 뭐 연립해서 a랑 b도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착한 청소년처럼 검산을 잘해서 정리를 하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리를 하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름 붙어 있는 애들은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많이 써먹잖아. 왜?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름 없는 정리보다 이름 있는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왜 피타고라스 정리일까? 피타고라스가 같다. 그럼 나머지 정리는 왜 나머지 정리일까? 바보 같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당연히 틀릴 것 같아서 하기 싫고. 네. 나머지 정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정리냐면 나머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다항식 fx를요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요 f알파입니다. 외워! 외워지니? 안 외워지죠? 네. 이해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지금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fx라는 식을 x-알파로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누면 당연히 뭐가 생겨? 그 몫을 qx라고 부르자. 그리고 쭈루룩 갖다 계산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져요? 나머지가 만들어지지. 맞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을걸? 야,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7을 3으로 나누는 거 너네 할 수 있니? 하면서 7을 3으로 나눴을 때 너네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이고 1이고 4가 돼도 관계는 성립하죠. 근데 안 된다 그랬지. 왜냐면 나머지의 정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숫자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도 이 나머지에 대한 조건을 줬어. 그 조건이 뭐였냐면 나누는 식보다 뭐가 작아야 돼? 차수가 작아야 돼. 맞아? 그럼 자, x-알파로 나눴어. x-알파 몇 차야? 1차. 나머지는 몇 차?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지. 뭐밖에 없어? 0. 상수밖에 없는 거야. 0차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예를 들어 3의 0승 있잖아. 이거는 1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상수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그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상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Rx라고 쓰거든?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상수니까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착한 청소년 뭐 한다고요? 검사네요. 수학이 엄청 어려워 보여도 기본 패턴만 잘 따라가면은 절반 이상은 다 알아요. 오케이? 착한 청소년이 됐어. 그래갖고 니들이 검사를 했어.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것이 x에 관한 뭐야? 항등식이야. 왜냐면은 좌변에 있는 식이나 우변에 있는 식은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었어. 그러면 x에다 내가 원하는 값을 뭘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동진아, 뭐 집어넣을래? 뭐 집어넣을래? 식을 보고 얘기해봐. 누가 문제라고? qx가 문제잖아. 뭔지 모르니까. 알파를 집어넣어야지. 알파를 집어넣으면 q를 또 날릴 수 있잖아. 이해돼? 그래서 x에다 알파를 갖다 대입하면요. 좌변은 f 알파고요. 우변에 여기는 알파 빼기 알파 곱하기 q 알파니까 당연히 0이고 뭐만 남아? r만 남는 거야. r이 뭐야? 상수. 상수의 나머지. 나머지. 이해돼? 나머지가 뭐라고? f 알파라고요. 이해돼요? 상황 구성을 해가지고 함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fx를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f 알파다. 오케이? 두 번째 변형대식인데 어렵진 않아요. fx를 ax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뭘까요? 그럼 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동의를 해주시면. 자, 그래서 fx를 이번에는 뭐로 나눈다고 얘기했냐면 ax 플러스 b로 나눈대요. 그럼 뭐가 생겨? 몫이 생기죠, 먼저. 그리고 나머지가 생길 건데 나머지가 몇 차? 쌍차. 상수. 상수.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머지는 그냥 R이라고 쓰면 되겠네. 착한 청소년 뭐해? 검사. 그래서 fx가 ax 플러스 b 곱하기 qx에다가 R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x에 관한 뭐? 항등식.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다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으면? 뭐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b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r이네. f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1차식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그 1차식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야?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fx라는 다항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것들의 모든 개수들의 합을 알 수 있는 거고 x-알파로 나눴을 때 알파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6번에 다항식 fx가 있는데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만들어져 있는 다항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뭐로 나눴대? x-2 곱하기 x-1로 나눴대. 나누면 뭐가 생겨? 몫이 생겨. 몫이 먼저 생기고 나머지 생기죠. 몫이 생겨. 그래서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했어. 그리고 나머지도 있어. 그 나머지가 뭐야? 11x-7인 거야. 맞죠?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x-1 곱하기 fx를 뭐로 나눴대요?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럼 뭐가 생겨? 몫이 생기는데, 야, 그 몫이 여기는 요 qx랑 똑같은 애니? 아니죠? 또 다른 몫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q 프라임 x 이렇게 이름 붙여놓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머지가 있어. 나머지가 얼마야? 8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저 위에 있는 식에서 여러분들 x에다가 뭘 갖다가 집어넣고 싶습니까? 여기서 뭐 집어넣을 거니? 마이너스 1? 그 아래 거.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 위에 거는 2하고 1 집어넣겠지. 왜냐면 q가 q 프라임이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x에다 2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3 곱하기 f2가 여기는 0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x에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22에서 7을 갖다 빼니까 얼마죠? 15지.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누면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어요. 2 곱하기 f1이 지금 여기 이만큼은 날아가고 11 빼기 7이 되는 거니까 얼마냐면 4가 되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f1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식에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8이 되니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fx라는 식의 x제곱과 x하고 상수. 그래서 이게 a랑 b랑 c를 구하는 건데 지금 조건이 몇 개 나와버렸어? 3개 나왔죠. 2 집어넣은 게,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적절히 갖다가 잘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나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뭐 그런 상태의 문제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풀어내는 건데, 자, 0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하여 AX 8차야. 플러스 BX 4제곱 플러스 CX 제곱 빼기 상수를 또 이렇게 갖다가 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 걔를 나눴대. 뭐로 나눴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대. 다시 말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 두 개 갖다 곱한 걸로 나눈 거죠. 맞아요?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데 친절하게 다 얘기해놨네. QX, R, X라고. 이해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Q0하고 그 다음에 R0 두 개를 갖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이 문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일 먼저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 봐야 되겠습니까? 1이겠죠. 0을 갖다 집어넣는 것도 분명 의미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1을 갖다 집어넣으면 Q가 날아갈 테니까. 그 다음에 X에다 두 번째로 뭘 갖다 집어넣어 볼 거냐면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X1은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갖다 빼는 거니까 0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날아가 버리네. 맞아요? 그래서 R1이 0이에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QX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빼니까 0이고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RX에다 1 집어넣는 것만 할게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 넣으실 건데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좌변은 또 0이고 맞아? 그 다음에 우변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날아가게 될 테니까 R에 마이너스 1 역시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RX 몇 차예요? RX 몇 차일까? 네, 1차예요. 왜냐면 몇 차로 나눴어 지금? 2차로 나눴잖아. 맞아?
그러니까 Rx는 1차지. 그래서 Rx를 만약에 Px 플러스 Q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게 R의 1이 0이고 R의 마이너스 1이 0이잖아. 그러니까 R의 1은 P 더하기 Q가 0인 거고 R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0인 거니까 두 개를 갖다 연립해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P도 0이고 Q도 0 나와요. P가 0이고 Q가 0이니까 이게 나머지가 얼마인 거냐면 0인 거예요. 나머지가 0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RX가 0이야. RX가 0이니까 R0도 그냥 0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갖다가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Q0입니다. Q0는 거기 X에다 얼마 갖다 집어넣어서 0 갖다 집어넣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QX는 Q0의 값은 특정한 상수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Q0는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이게 빵빵빵이니까 다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X에다 0을 갖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Q0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시면 Q0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여기까지만 내시면 돼요. Q0하고 R0를 갖다 더한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0을 갖다 다시 더하니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요. x의 50승 더하기 50을 뭐로 나누냐면 x-1로 나눠. 뭐가 생겨? 몫이 qx야.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나머지가 몇 차? 0차. 상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냐면 여러분 51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x의 50승 더하기 50이라는 요 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50이니까 51이 나오겠지, 나머지가. 맞아? 자, 근데 이제 문제 의도를 해석을 해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qx라는 식이 있는데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 그게 뭐야?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들아,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뭐니? f알파지. 맞아? 그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만들어준 x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했잖아. 그러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얘에다가 이걸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q의 마이너스 1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민석 이해되니? 안 돼요? 돌려요? 머리 흔든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흔든 거야? 그래서 q의 마이너스 1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 x 대신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은 5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2 곱하기 q에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51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q의 마이너스 1이 얼마?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나눠 떨어진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9번부터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눠 떨어지는 문제예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미안해요. 거기 a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으로 고칠게요. 9번.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나눠 떨어진대요. 뭐로 나눠 떨어지냐면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눴는데 나누니까 뭐가 생기고? 몫이 생기고. 그래서 qx가 있는데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뒤쪽에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그냥 끝난 거야. 자, 그래서 a하고 b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x에다 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1-a 더하기 b-2가 우변은 0이 되는 거고요.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8, -4a, -2b, -2가 우변에서 다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두 개 갖다가 잘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0번부터는요, 진짜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인수분해 공식은요, 따로 안 쓸 거예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썼던 곱셈 공식의 식을 그대로 갖다 거꾸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한다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식 자체를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뭘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7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곱셈 공식 거꾸로 쓴 것 중에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a 빼기 b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식 기억나시죠? 그걸 이용할 거예요. 지금 x세제곱 빼기 27이니까 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x의 세제곱에서 27, 다시 말해 3의 세제곱을 갖다 뺀 걸로 생각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공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a가 x고 b가 3인 거죠. 맞아? 그러면 얘는 a-b니까 x-3, x제곱 ab니까 3x 플러스 9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걸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뒤쪽에 있는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a제곱 b 더하기 b제곱 c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c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면 뭔가 공통되는 걸로 묶어줄 건데, 자 봐봐, 제일 앞쪽에 있는 a제곱 b하고 제일 끝에 있는 a제곱 c를 갖다가 짝꿍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뭐로 묶이니? 그럼 뭐가 남아? b하고 마이너스 c가 남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녀석들은 뭐로 묶어줄 거냐면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c가 있겠죠. 맞습니까? 공통으로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b 마이너스 묶어. 그러면 뭐가 남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맞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너 인수분해 할 수 있니? 합차 공식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 세 가지 식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수학에서요,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12번에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약수인 거. 그 2의 약수 배수 찾는다는 건 결국에 인수분해 하라는 이야기거든. 인수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전개시키면 또 몇 차씩 나와? 4차씩 나오고 아직 4차씩까지 해본 적 없죠. 맞습니까? 뭐 할까요? 네. 왜 치환을 하냐면 똑같은 게 보이잖아. 동일한 게 반복될 때 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치환이잖아. 맞아? 그래서 저기 공통으로 보이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t 곱하기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전개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시면 t 마이너스 2하고 t 플러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걸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이 t가 뭐랑 똑같냐면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t를 다시 갖다가 고쳐 놓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2하고 x 플러스 1의 곱으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것 중에 약수인 것은 x-2, 1번밖에 없겠죠. 이해되세요? 이것이 12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이 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다항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두 1차식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문자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x도 있고 y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머릿속으로 막 뭔가 해가지고 되게 정상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전략은 뭐냐면 무시. 뭘 무시하냐? 문자가 지금 몇 개라고? 그래서 하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한 개만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는 뭐 취급하는 거야?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 누구를 문자 취급할 거냐면 x를 해도 되고 y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아마 x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겠죠. 많이 쓰던 문자니까. 자, 그래서 x만 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x 제곱 이내하고 x 이내하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상수인 애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제일 처음에 x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x로 묶어주시면 y-1 곱하기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어떻게 인수분해요 이거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랑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건데, 이게 x 해가지고 크로스해서 갖다 곱하면 x하고 마이너스 4x를 만들어가지고 더하면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써서 얘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생각해봐. 얘들아, 7을 3으로 나누면 뭐니? 2예요, 6입니다, 1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야. 근데 다항식을 나눌 때도 나누는 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 몫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설명을 한 거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x는 문자, y는 뭐? 인수분해를 할 건데 저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상수는 뭔가 두 녀석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걸 따로 인수분해를 해보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6 2y, y 그 다음에 3하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플러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3y 가운데 플러스 7y를 만들어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된 결론이 마이너스 2y 더하기 3하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건데,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만 하나 빼놓을게요 앞으로. 그러면 마이너스에 2y 마이너스 3하고 y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곱한 걸로 표현됐을 때 2y 마이너스 3이랑 y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x가 있고 당연히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둘 다 1이고 크로스에서 갖다가 곱할 건데 가운데가 더해가지고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냐면 y 마이너스 2한테 줘야 더해서 플러스 y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플러스 2 더하면 가운데 있는 y 마이너스 1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맞니? 됐네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빨간식을 인수분해한 게 이제 이렇게 일자로 갖다가 더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문자가 헷갈리는 거지 인수분해 방식이 다른 건 아니야. 그래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2인데 전개시켜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곱으로 표현해서 결론을 내려주도록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그 두 개를 갖다 더한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41번. 41번이에요. 14번이에요. 14번. 뭐 할까요? 네, 치원이. 왜냐면 똑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누구를 치원할까요? 31을 라지 A로 치환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계산하라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a 4승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인데 한 시간에 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a 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승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하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식에다가 스몰 a가 라지 a, 스몰 b가 1인 걸로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위에 분자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돼버릴 테니까 날라갈 거 보이니? 이렇게 바꾸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남는 건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31의 제곱 마이너스 30 더하기 1인데 그것이 30의 제곱 더하기 a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뭐 정리하는 것 정도는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고생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마지막 15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있습니다. 6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이 있습니다. 14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있습니다. 6입니다.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건 a제곱 b제곱 c 더하기 a b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b c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선은 묶어내자. 뭐로? A도 묶을 수 있고 B도 묶을 수 있고 C도 묶을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로 묶어내는 거냐면 A, B, C로 묶어내는 거예요. A, B, C로. 그러면 남는 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남겠죠. 맞습니까? 심지어 A, B, C는 위에 6이라고 값이 나와 있으니까 6 곱하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만 구하면 되겠네요.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만들어져 있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몇 가지 값들을 알고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4,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 마이너스 2배의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 이렇게 되겠지. 얘를 계산하면 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는 거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오늘 제일 처음에 배운 개념이 뭐다? 항등식. 항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 붙어 있는 거 다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 초점 맞추는 거냐면 나머지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fx를 x-알파로 나누면 그 나누는 식의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만 집어넣으면 항상 나머지가 나온다. 그 증명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에 나오는 조금 뭔가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저것 정리를 했는데 그 인수분해 공식들을 앞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내용들을 정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우선 개념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